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후보 단일화 문제로 정권 교체 문제로 초미의 관심사 여러분들 잠이 안 오시죠? 시원하게 설명해 주실 분 나오셨습니다. 김영환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뭐 국민들이요, 특히 저 보수 유권자들이 이거 잘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아주 안절부절입니다. 지금 뭐 불안해 죽겠어요. 어떻게 되는 잘 되는 겁니다. 예, 시원하게 좀 설명을 좀 오늘 해주세요. 우선은 예. 후보 단일화가 되었다. 되었다고요? 아예 아직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뉴스가 지금 아직 조금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후보 단일화는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예. 후보 단일화라는 것이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후보끼리 단일화하는 게 있고 네. 또 국민들이 단일화하는 게 있습니다. 유권자 단일화. 유권자 단일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권자 단일화가 됐고 그거는 여당이 됐습니다. 여당이 어떻게 됐냐? 심상정이 찌그러져서 여당이 단일화됐어요. 그렇죠. 그럼 뭐 심상정이 2%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있으나 마나잖아요. 네, 있으나 홍영명보다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권은 이재명을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야권은 지금 바닥바닥 한 10%, 7% 이런 정도가 안철수에게 있고 예. 그다음에 윤석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지금 이재명을 오차 범위 내에서 이기거나 그게 아니지, 뭐 상대가 안 되게. 약간 이기는 것은 안철수를 떼주고 이기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철수와 윤석열이 티각태각 해가지고 무슨 단일화 방식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네. 안철수 진영에 있었던 지지자 가운데 네. 죽으나 사나 안철수가 있고 정권 교체를 안철수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이동한다 그런 얘기. 네. 그걸 밴드웨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안철수를 갖고는 못 이기니 잘못하면 이재명에게 갈 수가 있다. 네. 내가 지금 안철수를 지지하는 것이 이재명을 돕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각하는 국민들이 윤석열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국민에 의한 단일화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국민에 의한 단일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은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4 내지 5%의 덤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불안한 게요. 설령 그 캠프의 그 계산대로 밴드웨건으로 안철수 지지가 한 10% 있는데 단일화가 지지부진해서 결렬되면 그래도 저 사표 방지를 위해서 거기서 뭐 한 4, 5% 이상 일로 와가지고 이긴다고 치자고요. 아주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해서 이긴다고 해봐야 그 다음엔 노리는 게 부정선거가 있고 단일화 안 됐으면 핑계거리가 좋아요. 부정선거 확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질 가능성이 있고 그것도 100번 양보해서 그래 다 좋다. 부정선거 없이 다 밴드웨건 효과로 이겼다. 그래봐야 한 1, 2%, 2, 3%로 이길 텐데 그래가지고 저쪽에 180석이 그냥 발목 잡으면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돼도 몇 달을 못 갈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라도 안철수 세력을 확 끌어안아야 된다. 이런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려뿐만 아니라 네. 어제 안철수의 성명에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네. 압도적으로 이겨야 이기지 된다, 않으면 네.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기기 위해서는 야권 통합해야 되고 후보를 단일화해야 된다는 얘기까지는 다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압도적으로 이기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이기고 난 뒤에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국민을 통합하고 야권을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야권을 통합 못하는데 국민을 통합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윤석열이 당선이 됐어요. 네. 그 당선이 돼서 인수위하고 총리 인준이 안 될 거예요. 안 되죠. 완전히 그런 아이고. 상황인데 거기에 안철수가 야당으로 서서 빡빡 우기면서 논평을 내고 비판을 하고 알카롭게 하고 무슨 도덕성을 흠집을 내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과 안철수가 같이 두런두런 앉아서 전국을 운영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얘기하고 국민한테 호소하는 것과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안철수의 의석 3개가 아니에요. 그럼요. 국민의 그 지지 10%가 아닙니다. 네. 국민의 그 공론이라고 할까, 국민의 이 정치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안철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의힘 내에서 단일화 안 해도 이길 수 있다든지 또는 안철수에 대해서 아주 사과시하거나 뭐 손오공의 손바닥이니 이렇게 조롱하고 막 냉소하고 이러는 비난하는 거? 것은 이것은
윤석열을 죽이는 일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안에서 죽이는 일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필연적으로 해야 되고 네. 또 필연적으로 하기 위해서 안철수가 잘못하는 건 안철수가 잘못하는 대로 음. 또 윤석열이 잘못한 건 윤석열이 잘못하는 대로 우리가 비판해야 한다. 네. 그래서 단일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에 기여하는 자는 선, 네. 정권 교체에 반대하는 자 악이에요. 그거는. 악이에요. 그런데 배신자. 예. 정권 교체가 되기 위해서는 단일화에 찬성하는 자 선, 네. 그 단일화 반대하는 자 악이다. 그건 맞아요.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까지는 이걸 못하게 된다면 윤석열과 안철수는 동시에 둘 똑같이 욕 먹어요. 국민들로부터 배신당. 비판받아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그 내용은 이런 거죠. 어제 그 안철수의 성명은 네. 두 가지의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고 네. 한 가지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첫 번째는 안철수가 민주당하고 손잡는 일이 없는 네.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퇴로를 끊었어요. 예, 그건 뭐 좋은 거죠. 네. 그건 이제 저렇게 해놓고 또 민주당하고 그건 손잡는다든지 못 뭐 그거는 그렇게는 안 되죠. 인간의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예. 일이니까 그건 안 되는 일.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저히 자기는 끝까지 간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절대 그거 없다고 얘기하던 안철수가 단일화 얘기 자기의 말로 단일화의 필요성을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는 3당도 필요하고 다 주장했지만 압도적으로 이기하고 구학을 일소하는 데 있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된다는 주장을 우리가 똑같이 하게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일화가 공론화된 거예요. 네. 단일화를 오히려 안철수가 주장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참 좋았다. 그러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나 네. 단일화의 방식에 대해서는 나는 여론조사를 선호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와 진정성을 갖고 한번 논의해 보겠다. 이러면 100점이었을 건데. 예? 그건 뭐 100점 만점만 있어야 됩니까? 네, 그런데- 95점도 그런데- 있고 90점도 받아줘야죠. 그거. 어제 이 후보 단일화를 여론조사로 실시하는데 그 방식은 오세훈식 방식으로 해야 한다. 네. 다른 방식은 없다. 이렇게 이제 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한 네. 거 아닙니까? 아쉬움 정도가 아니라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실망하고 단일화 어렵겠구나. 가시밭길이구나. 아니 오세훈 방식이 왜 나쁩니까? 그걸로 해서 서울시장 될 때는 좋고 이제는 안 좋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이런 게 이제 그게 지금 바로 안철수 진영이 하는 얘기거든요. 네. 네. 아니 근데 일반 저는 안철수 진영 아닙니다. 저는 뭐 그런데 알겠어요. 저는 뭐 아시다시피 왜 윤석열을 응원하는 책까지 써가지고 난리를 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저 치과대학 나왔잖아요. 네? 치과대학을 나왔습니다. 치과. 예. 내가 대학 치과 의사 출신이시죠. 대학교 예. 다니는 동안에 정치학이니 뭐 무슨 행정학이니 그거 배운 적이 없어요. 법학이니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예리하신데. 이봉규 선생님은 조지타운 대학의 정치학 박사.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 네, 대학에 그것도 무슨 다른 대학도 아니고 조지 워싱턴 대학.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아니, 그런데 근데 정치학 박사가 지금 저보다도 모르니 이게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게 입장이 다른 거예요. 아니 입장이 다른 게 아니라 해석을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와 이번에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는 단일화라는 이름만 같지 전혀 다른 거예요. 또 물론 다르죠. 아니 물론. 전혀 다른 거예요. 아니 조건이 전혀 다른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옛날에 노무현 2002년도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하고 지금 윤석열 그 안철수 단일화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 제일 크게 다른 건 뭐냐면 단일화를 여론조사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원래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단일화를 여론조사를 여부감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 이것이 기기묘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뭐냐 당이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뽑았어 노무현. 예. 당이 경선을 통해서 뽑았어 윤석열. 예. 그런데 당도 없는 것이 예? 또 기반도 없는 것이 의석도 없는 것이 인기가 당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높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개인적인 역량이라고 할까 확장성이 얼마나 크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노무현이 민주당 후보인데 정몽준이 앞섰다 그런 얘기예요. 네. 지지율이 2배나 앞섰어요 그때 네. 월드컵 끝나고 나서 네. 노무현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이해찬과 싸울 사람은 바로 정몽준이다. 해서 정몽준은 30%, 노무현은 17%밖에 안 나오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당의 공식적인 후보인 노무현과 그리고 인기가 높은 정몽준이 한번 다그리를 붙어보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정몽준이 많이 나오면 당이 뽑은 거기 때문에 그걸 양보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런 룰을 거쳐서 양보한다. 그렇게 해서 단일화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지난번 오세훈 이거예요. 오세훈보다 단기 필마였던 안철수가 항상 높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안철수가 박영선하고 하면 이기지만 오세훈이 하면 박영선한테 졌다 그런 얘기. 그전에도 그런 경우였고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라는 게 성립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윤석열과 안철수 사이의 지지율 격차가 5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이재명하고 싸워야 이기고 안철수가 이재명하고 싸우면 지고 윤석열하고 이거 싸우면 이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안철수든 윤석열이든 단일화하면 다 이기는 상황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한테 후보를 양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 누가 양보하래요? 아니 양보하는 게 아니라 양보하는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단일화 할게 가위바위보로 할 것도 아니고 할 수 없으니까 여론조사 하자는 건데 그거를 안 한다는 거는 조금 단일화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후보를 내놓고 안철수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자기로는 못 이기고 안철수는 이긴다든지 또는 안철수의 지지율이 자기 지지율에 뭐 버금버금 간다든지 그래야 뭐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양보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나라도 양보 못하고 이봉규 선생님이라도 양보 못하는 구도라는 얘기. 여기서는 후보를 단일화 단판으로 양보하고 하는 방법밖에 없지. 예? 그게 DJP 아닙니까? JP가 언제 김대중 보고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자고 했습니까? 아니 그거를 저희 제3자가 전 캠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당에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제3자 입장에서 그게 제일 아름다운 방법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공동정부가 됐든 책임 총리가 됐든 안철수 총리가 됐든 아니면 안철수의 어떤 그 새 정치를 인정해주고 아름다운 거죠. 그게 바라는 건데 저희는 여론조사가 돼도 그렇게 될 걸로 믿고 지난번에 이준석이 당대표 시킬 때는 우리가 그렇게 역선택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당대표를 뽑는데 웬 여론조사를 끌어들여서 하느냐. 절대 안 된다 그러는데 그놈의 여론조사 그래서 역선택으로 이준석 당대표 만들어 놓으면 그 당이 이젠 또 역선택 때문에 당하고 당대당이 합치는 걸 또 안 하겠대. 왜냐하면 내가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냥 너 사표 내고 따라와 까불지 말고 이거야. 그러고서 조롱하고 손바닥 위에 무슨 손오공이 있다고 그러니까 상대는 아니 그래도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볼 땐 그나마 쿨하게 던진 거예요. 이번에 안철수는 마지막으로 던졌는데 이거를 안 받으면 저쪽에서는요 그냥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권 교체 실패한다 그러면은 후보 단일화를 여론조사로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 국민 경선 가위바위보는 안 되잖아요. 그건 더 억울할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 이제 이쪽에서는 말을 안 하지만 여론조사 하자. 여론조사 하는데 이재명 넣고 여론조사해서 이재명 넣고 하면 이재명 갈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나머지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많이 뽑히느냐에 따라서 하자면 100% 윤석열이 될 거 아닙니까? 100%죠. 100%. 다른 거 해도 100%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그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사람,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 빼고 정권 교체를 영원하는 사람 가운데서 누가 후보가 돼야 된다 하면 윤석열 될 거 아닙니까? 되죠. 무조건 되죠. 이런 방식으로 하자고 국민의힘은 주장을 하고요. 그다음 이쪽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다 놓고 하자. 이재명 빼고 둘 사이에 누가 더 적합한가 그것만 갖고 하자. 그렇게 얘기하면은 지금은 10개 중에서 한 7, 8개가 안철수가 이기는 걸로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 지지자들이 역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오늘 김영민이라는 자가 지령을 내렸어. 그런 경우에 안철수를 지지해야 한다. 걔네들은 그 전부터도 지령 내리는 애들이에요. 김어준이, 김영민, 낙검수 애들. 그러니까 그 영규 우리 박사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순진한 생각이야. 그래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과학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조선일보가 썼잖아요. 갤럽을 가지고 정리했잖아요. 그걸 민주당 지지자를 빼고 하니까 네 군데가 다 윤석열이 이기지만 민주당을 넣고 하면은 그게 다 역선택으로 안철수가 이긴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그 윤석열이 그걸 받으려면 내가 지더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려면 윤석열이 4파전으로 가면 무조건 진다는 그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요거는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눈 안에 예를 들어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가 안 원하는가. 그래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야권 단일화를 기정으로 했을 때 거기서 자 야권 단일화 후보로 누굴 원하는가 이렇게 하면 될 거 그건 아닙니까? 100% 이거 국민의힘에서 받는다니까요, 윤석열이. 그 안철수가 그걸 안 받는 그렇지 안 받는 거죠. 에이, 그걸 협상을 잘못한 거죠. 협상이 아니라 지금 아직 협상이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아니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준석이도 늘 얘기했지만 서울시장 선거의 그 단일화 룰로 그대로 가자고 수십 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받는다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거야.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콩하고 된장하고가 색깔은 비슷하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근데 이 뭐로 감별을 하냐면 네. 냄새로 감별을 하잖아요. 꼭 찍어 먹어봐야 맛이 아니야. 네. 지금 여론조사가 수백 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똑같아. 만약에 이재명을 넣고 하면 민주당 지지자는 이재명으로 가니까 네. 네. 나머지가 안철수가 우위에 서게 되지만 네, 네. 만약에 이재명을 빼고 하게 되면 이재명 지지자가 안철수하고 윤석열 가운데 철천지 원수가 윤석열이란 말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쪽으로 가지는 않고 안철수한테 가기 때문에 진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지난번에 우리 경선 때 홍준표하고 그 윤석열이 붙었던 거 아닙니까? 네. 1차, 2차, 3차 붙었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갑자기 홍준표가 윤석열을 이기는 거예요. 네. 여론조사에서. 맨 마지막 여론조사에는 9점 몇 %를 이겼어요. 그때도 역선택 제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매일 얘기했어요, 매일. 그래서 만약에 그걸 그대로 그 여론조사로만 했으면 홍준표가 후보가 된 거예요. 그때. 근데 정홍원이라는 분이 1차에는 20%, 2차에는 30%, 4차에는 50%의 당원 투표를 한 거잖아요. 네. 당원 투표에서 이겨서 윤석열이 오늘날 윤석열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치가 우리 지난번에 경선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때는 같은 당에서 홍준표도 국민의힘, 윤석열도 국민의힘이지만 지금은 당대 당이에요. 이쪽은 국민의당, 이쪽은 국민의힘. 같은 당이 아닌데 자, 그건 역선택을 야바이라는 거 아시죠? 야바이. 알죠. 이거 해가지고 이거 어느 거 빨간 거다 뭐냐 하는 거 네. 있잖아. 근데 저쪽에는 판돈을 100억을 걸고 네. 여기는 1억만 거는 거예요. 그걸 진작에 설득을 했어야죠. 아니 100억을 걸고 1억을 걸어서 100억 거는 사람 안 거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까지 설득 작업을 안철수도 엊그저께 얘기했잖아요. 나한테 어떤 제안도 없었다. 아무 제안도 안 하다가 이제 그 막판에 궁여지책으로 안철수가 던지니까 못 받겠다. 그 전에 계속 설득하고 자 담판합시다. 그 다음에 담판하면 당신한테 뭘 주겠소. 이런 물밀쳐서 하나도 없이 그냥 너는 그냥 알아서 기고 들어와. 지금 이런 배짱이니까 이게 안 돼. 그동안에 설득 작업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것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어제까지는 네. 어제 안철수의 그 발언이 있기 전까지는 또 지금까지도 나는 국민의힘의 윤석열 주변에 있는 분 저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의 설득력이 약했고 그건 좋게 얘기하는 거고 네. 나쁘게 얘기하면 오만 방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랬다고 네.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어제 소백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소백산 다 갔다 오셨어요? 아침에 소백산 동굴에서 내가 윤석열 산신령님께 기도하셨어요? 안철수 정권 교체 그걸 이제 내일 모레 기운을 다들 바위 앞에 고목나무 앞에서 딱 서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와이파이 열어가지고 지금 예. 그 안철수가 기자회견 한다니까 내가 11시에 하려다가 아침 방송 하려다가 12시로 연장했죠. 예. 11시 반에 이제 안철수가 나와갖고 이제 예. 딱 하는데 첫째 뭐 짜고 하고 두 번째 뭐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거기까지 좋았는데 세 번째 오세훈 나오니까 아 이제 큰일 났구나 이게 생각이 된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정말 큰일 났구나 이거 지금 나라가 큰일 났구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늘을 보면서 얘기 하늘이시여. 예. 어떻게 이 당대의 윤석열과 같은 사람과 안철수와 같은 사람과 동시대에 김영환이 살게 해주셨나이까. 거기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왜 윤석열은 그렇게 정치력을 발휘를 못하며 네. 안철수는 왜 저렇게 유화적인 생각을 하는가? 네. 하늘이시여. 우리도 답답합니다. 왜 김영환을 그런 그 중요한 위치에 안철수의 위치나 윤석열의 위치에서 놨으면 당장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합니까? 이게 정치가 정치력인데 그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제가 하나만 부탁합니다. 윤석열 후보한테 하나만 부탁합니다. 예. 오늘 빨리 전화해서 안철수한테 전화해서 김미경 교수님 용태가 어떠냐? 참 그렇게 유독하시다는데 그건 잘하셨어. 괜찮냐? 예, 잘하셨어. 내 말을 듣기 전에 하셨는지 후회하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전화 했었어요. 잘했잖아요. 네. 그럼 그 전화에다 대고 김미경 교수님만 얘기했겠습니까? 에? 했겠지. 맨 마지막에 조만간 한번 만나시겠습니다.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꼭 만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아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문병하는 그 전화가 왔는데 거기다 대고 뭐 만나긴 뭘로 만납니까? 여기까지 뭐 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인심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여론조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어제 이제 안철수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여러 가지 혹독을 했어요. 이거는 지금 억지다 지금 자기한테 후보를 양보하라는 것 또는 후보를 양보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든다는 것은 억지다. 그러니까 이거는 둘이 담판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내가 오늘 얘기를 했어요. 제목이 안철수가 대통령 되는 길이야.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길이 아니고. 이번에는 없죠. 안철수가 대통령 되는 길은. 그러니까 안철수는 지금 없죠. 조건을 제시하지 말고. 제 말씀을 들어봐요. 조건을 제시하지 말고. 이게 상대를 너무 아니. 격렬하고 이러니까. 아니. 제 얘기를 들어봐요. 이거 외교 관계에서도요. 이렇게 하면 상대 나라가요. 열받아서 가래도 이거 그거는 안 된다니까. 저는 그 역사를 네. 이 단군 신화나 예. 여기서부터 한 거고 예. 여기는 조지 예. 워싱턴. 그만하실까?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지금 여기서 뭐 지분 얼마를 달라든지 총리를 달라든지 뭐 이를테면 뭐 당대표를 달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쪼잔하게 되면은 안철수가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 얘기는 안 했잖아요. 아니 그냥 야권 통합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한번 힘을 합쳐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만약 마음을 비운다고 합시다. 그럼 과거에 그걸 철수라고 그랬어. 철수. 그때는 철수하는 안철수 또 철수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철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고 나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청와대 가는 거예요. 둘이. 청와대가 없어진다니까 종합청사로 가는 윈윈 게임인데 둘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이번에 철수가 없습니다. 안철수가 지분을 주장하든 안 하든 안철수는 바로 제2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6월 1일 날 선거를 하는데 윤석열이가 당선이 됐어. 인수위 짜고 지금 개각 짜고 청와대 짜고 하는데 바쁜데 윤석열이 돌아다니면서 지방자치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6월 1일 날 누구를 세우고 선거운동을 하게 되냐. 안철수를 세우게 하게 되는 거예요. 안철수가 중심이야. 거기에 이준석도 있어. 안철수 이준석이 해야 되는데 이준석은 로데오 골이나 가야지 지금 효력을 발생하고 안철수는 거기서도 효력 없을걸요. 안철수는 그래도 그날 그 감동적인 단일화를 이루고 오세훈 단일화를 이루고 조건 없이 단일화와 정권 교체를 이루고 그 한 뒤에 둘이 목도리 두르고 전국 돌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에 대한 그 이미지와 안철수에 대한 애정이 윤석열 못지않게 될 거예요. 그러면 6월 1일 선거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다 안철수의 그 젖줄을 먹고 당선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안철수는 이력 우리 당의 부산 경남의 유일한 대통령 후보를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되죠. 2년 동안 윤석열은 당선되고 나서도 180석의 그거 언론의 그런 공격, 민노총의 그런 촛불, 뭐 수많은 그 알박기 그 사법부의 그런 인사 이런 것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만 안철수는 여기서 준비하고 4차 혁명의 기수로 당의 중심으로 윤석열과 같이 하는 이걸로
이 사람은 주장하든 안 하든 그냥 그 단위 하나로서 완전히 다 얻는 상황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예.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는 거냐면 안철수가 해리스가 되는 거예요. 조 바이든의 조 바이든의 그 부통령이 있잖아요. 예, 흑인 그 예. 부통령이 예. 지금 런닝메이트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나이 많아서 다시 재선 안 할지 몰라. 그러면 저 해리스가 다음 지도자구나 이렇게 되는. 우리는 단임제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다음에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지도자가 하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과 문과 지도자에다가 이번에 이과 지도자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 갖춰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뭐 무슨 아니 이제 여론조사로 그 이제 이제 아름다운 저도 그걸 100% 원해요. 저도 아니 저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 뭡니까 이 단일화를 원하고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은요 100% 그걸 원하는데 자 명분을 줘야 된다니까. 안철수도 지금 저렇게 나오는 게 야 내가 여론조사에서 나는 이길 수 있다 이거 가지고 나오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뭐냐면 나 혼자면 오케이 내가 뭐 책임 총리도 좋고 차기 대통령도 노리고 요번에 쿨하게 해서 좋은데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난 당이야 당대표야. 국회의원이 3명이나 있고 지지자가 그래도 10% 가까이 나를 지지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명분을 살려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도 해서 내가 지는 모습 그리고 같이 합치는 모습으로 해야지. 여론조사도 없이 백기투항해가지고 그럼 식솔들 거기 당직자들 이런 거 아무런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니 잠깐만요. 안철수의 여론조사 방식은 네. 지거나 이기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라 안철수가 이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 내에서 한다면 윤석열도 혹시 생각해 볼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게 지금 역차별이 이게 이것도 다 말려서 이제 이렇게 이 고수 이 김영환 선생도 말리면 이게 말리는 게요. 저쪽의 세력들은요 어마무시한 세력입니다. 미리 바둑 둘 때요 모퉁이서부터 탁 놓으면서 수를 모퉁이 뭘로 왔냐면요 제 판단입니다. 이준석 당대표를 모퉁이로 왔어요. 저쪽에서는 얘만한 제가 얘만한 저쪽에서 생각할 땐 얘라고 그러겠죠. 얘만한 야당 파트너 당대표 없다. 왜냐하면 단일화 이간질 시킬 거고 분명히 안철수하고 왼수니까 그리고 부정선거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이만한 당대표 없어. 포석을 놓으면서 여론조사 조작 얼마든지 돌릴 수 있습니다. 돌려가지고 만들어 놓고 성공했잖아요. 저쪽에서 볼 때 민주당에서 볼 때 성공했고 그 다음에 안철수 지지율 있잖아요. 이렇게 붙었을 때에 안철수가 이기는 걸 쑥 만들어 놓으면 지금 이런 식으로 윤석열이 안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여론조사 불리하니까 안 받는다고 하게끔 여론 조작을 딱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다 도사들도 못 받지 하니까 그렇지. 자 단일화 안 되게끔 자 이렇게 깽판 놓는 거야. 그래 놓고 결정적으로 간 다음에 단일화 깨진 다음에 자 여론 조작을 통해서 먹었어. 그다음에 핑계거리는 니네 단일화 안 해서 줬는데 왜 우리한테 그래? 안철수한테 가서 얘기해. 시나리오는 다 완벽하게 됐는데 여기선 그 시나리오를 모르고 이 여론조사에 춤추고 저 여론조사에 춤추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이제 영기 박사님 예. 저 김봉규 전까지 막 바꾸시네 이제. 이봉규 그 재롱둥이 박사님 예, 재롱둥입니다. 박사님의 네네. 그 말씀 가운데 네. 후보 단일화가 부정선거를 막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인정하고, 무조건 단일화 돼야 됩니다. 네. 인정하고 이준석을 세웠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준석이 저렇게 야권 통합의 회방꾼이 될 수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준석을 가라앉혔잖아요. 네. 가라앉히고 이 대표 우리 야권 통합해야 돼. 그건 윤석열의 힘이죠. 예. 그래서 윤석열이 그거 한 거예요. 그건 잘했어요. 그거 하니까 안철수가 진정성을 좀 알게 됐어요. 그거 윤석열이 제일 잘한 겁니다. 최근에 네, 잘한 정지 작업을 한 거예요. 정지 작업. 단일화하기 위해서 야권 통합하기 위해서 정지 작업을 하고 이준석의 그런 것을 정리하고 안철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거예요. 네. 그거 잘한 거예요. 네. 이제 그게 잘한 거고 안철수는 어제 뭐를 잘했냐? 우리가 크게 보면 네. 이재명 민주당 이놈들 헛소리하지 마라. 발로 찬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이제 거기서 찍소리 못해.
그다음에 두 번째 단일화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냥 단일화 방식만 남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후보 등록 이전에 단일화는 깨졌지만 네. 후보 등록 이후에 인쇄 들어가기 전까지 2주간의 단일화가 남아 있어요. 네. 제가 여기서 단언합니다. 단일화 됩니다. 되죠. 되니까 이거 갖고 돼야 단일화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안철수가 자기의 고집을 꺾고 오세훈 단일화가 아닌 단일화를 받아들이는 이를테면 단판까지 이것을 하는 것을 채워주는 윤석열의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진심으로 도와달라는 행동, 네. 발언, 전화, 만남 이게 있어야 된다 네. 그런 얘기. 그렇게 되면 봄눈 녹듯이 녹아 내릴 것이다. 네. 안철수도 지금 꼭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우리 그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지지자들의 그걸 목리를 부려가면서 계속 500억을 쓰고 이렇게 가가지고 안철수가 선전하면 그것이 이재명의 당선, 이재명의 그런 선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아니에요.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은 지금 다음에 대통령 되는 게 목표인 사람이에요. 네. 원래 여기 대통령 선거 나오려고 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네.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너무나 부러운 지금 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더 머리를 굽히고 삼고초려하고 빨리 만나야 돼요. 빨리 만나서 네. 처음에 만나서 얘기하고 설득하고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 후보님 지금 이게 지금 옛날에 오세훈 단일화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그래도 국민들이 상당수가 저를 중심으로 저를 불러내서 이렇게 했는데 요번 좀 더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하십시다. 네. 그리고 지금 안 후보님이 하셔야 될 일은 야권 통합해서 다음 차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제 여기서만 얘기지만 어제 그 워딩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 무슨 어디 윤석열로부터. 윤석열 후보가 그 고문단을 만났을 때 네. 내가 지금 정확히 들은 건 아닌데 네. 야권 통합을 위해서 하셔야 될 거 아니냐. 네. 윤석열이 단일화가 아니고 야권 통합이다. 그렇죠. 야권 통합을 해서 이것을 그 다음에 정치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우리 당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윤 총장이 보는 인식은 옳은 거예요. 후보 단일화가 문제가 아니라 둘이 머리를 가지는 게 아니라 야권이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통합. 거예요. 네. 합쳐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세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삼고초려가 필요한 지금 순간이 윤석열에게 왔다 그런 네. 생각. 그래야만이 이 후보 단일화의 방식 문제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내버려 두면 뭐 돈 써가면서 무슨 유세차 만들어서 하겠어? 우리한테 항복하고 들어오겠지. 시간이 지나면 우리 편이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정말 맞습니다. 윤석열이 간절한 마음으로 네. 안 대표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선거에 이기는 것도 힘에 붙이지만 선거 이기고 나서도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대한민국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한미동맹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안보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경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주주의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있잖아요. 네. 제가 오늘 가만히 차 타고 오면서 여기 이봉규 그 TV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승만의 한미동맹이 깨진 거예요. 네.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일본하고만 상의해. 우리한테는 안 줘. 북한에 갈까봐. 한미동맹이 그러니까요. 깨졌어. 지금 종북 친중 노선으로 깨졌어. 네. 이승만이 세워놨던 한미동맹이 없었으면 6.25 동란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예. 그거 깨진 거예요.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하는 데 있어서 시장경제 수출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거예요. 기업. 그걸 만들었는데 시장경제를 깨버렸어. 문재인 정권이. 그렇잖아? 소득주도 성장이니 뭐니 최저임금제니 해가지고 흔들고 기업들 다 죄악시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박정희의 시장경제와 우리 경제의 생태계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 때 이승만 때 만들었던 원자력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야 되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 예. 그래도 김영삼, 김대중 때 민주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의회주의, 그다음에 법치주의, 그다음에 삼권 분립, 네. 그다음에 검찰 독립,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 이런 거 했잖아요. 선거의 공정성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네. 민주주의 후퇴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김대중, 김영삼 다 죽인 거예요. 노무현까지 죽인 거예요. 노무현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만든다고 했는데 완전 반칙과 특권의 반칙왕을 아니 글쎄 지금 도둑놈을 그래서 다 그랬는데 도둑님을 지금 지금 문제는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다 무너졌는데 네. 이거를 세우는 일이 지금 윤석열 정부다 그런 얘기예요. 예, 윤석열이 세워야죠. 윤석열이 세워야 되는데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저희 단일화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 들어간 저는 뭐 당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신문에 이봉규 TV가 예. 딱 찍혀 나왔잖아요. 예, 단일화 추진위원회 뭐 거기 여러 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국민혁명당 들어가 있고 거기도 당원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야 단체들 들어가 있고 저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거기들의 이제 오늘까지 회의 결과는 제가 대변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도 뭐 거의 다 윤석열로 인한 단일화를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안철수가 쿨하게 양보해서 단판 형식으로 책임 총리가 됐든 그걸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둘이 합동으로 공동정부로 가라. 이런 이 요청이에요. 그래 안철수 땡깡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안철수를 욕하기보다는 이걸 만약에 안 받으면 윤석열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게 단추위의 말하자면 회의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 안은 그냥 어른의 달래듯이라도 이걸 달래야지. 왜냐하면 그동안에 협상이 없었다. 첫째. 안철수를 꼬시지 못했다. 저 시쳇말로 얘기합니다. 예. 설득을 못했다. 그러면 설득 못한 책임도 윤석열 캠프엔 있고 지금의 저쪽에서는 던진 것은 벼랑 끝으로 던진 거니까 이거를 명분을 세워줘야지 이걸 명분을 안 세워주면은 이거는 우리는 지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제 입장도 그 비슷한데 저는 안철수 잘못했다 일단. 제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안철수 그렇게 던진 건 잘못했다. 자기 딴에는 수를 잘 썼다고 아마 벼랑 끝 전술을 잘 썼다고 그랬을 거예요. 일단 안철수 잘못했다. 그러나 그 잘못한 거 부부싸움 할 때도 와이프가 박박 우기는 거 있어요. 저도 부부싸움 하다면 박박 말도 안 되는 거 우겨. 그래도 제가 그냥 완전히 100% 양보하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당신 말이 옳아. 와이프 말이 틀린 거 알면서도 그래 알았어 그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럴 때 와이프가 높고 제 철학대로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래 안철수 땡깡 부리는 것도 있고 잘못했지만 이걸 품는 윤석열 후보의 이 포용력을 보여줘야 윤석열이 우뚝 쓰는 거고 안철수는 찌그러드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똑같이 안철수의 쪼잔함이 문제인데 쪼잔함을 가지고 똑같이 계산하고 쪼잔함을 누가 덜 쪼잔하냐 이거를 내가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러면 국민들은 야 정권 교체하라고 그랬더니 너들 권력이 이쪽으로 더 가는 게 유리하고 저쪽으로 더 가는 게 유리하고 이거 가지고 지금 계산하고 앉았냐? 아니 우리는 당원도 아닌데 우리는 정권 교체만 바라보고 단일화를 응원하는데 니네들 이런 거 지금 계산하고 있어? 지금 장사하냐? 장사해? 장사하면 우리는 니네들한테 저 떡값 줄 필요 없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이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 생각에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안철수를 만나서 단판 형식을 했는데 빨리 설득을 해서 그 마음을 녹여야 돼요. 지지자들 말 듣지 말아라. 측근들 말 듣지 말아라. 이준석의 말 절대 듣지 말아라. 말 듣지 말. 자기의 판단으로 안철수 삼고초려에서 쳐들어가야 돼요. 아니 노무현이 쳐들어갔잖아요. 쳐들어가서 집 앞에서 나올 때까지 나 여기 왔습니다. 나왔어요. 우리 차 한잔 하든가 소주 한잔 합시다. 그럼 나올 거 아니에요. 안 나오면 안철수가 쪼잔한 사람이 되니까 거기 밤새도록 있어서 나오게 해서 자 정권 교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론조사 이런 게 있으니까 여론조사에 그럼 하나만 더 넣읍시다. 역선택 국민들 여론이 이러니 그 정도는 이걸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여론조사 없이 무릎을 꿇리든지 이걸 해면은 국민들은 윤석열을 따르고 맡길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도 덜 미워하고. 근데 이게 결렬될 경우에 정권 교체가 안 됐을 경우 만약에 네, 제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네. 괜히 왔구나 여기. 괜히 왔어. 아닙니다.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아니 캠프에 지금 연설을 하시는데 일장 연설을 하는데 들어갈 틈도 아니, 없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연설이 죄송합니다. 제 생각하고 똑같아. 아이고. 그래서 네.
이 정치는 정치력입니다. 네, 정치력. 이게 지금 서로 마주 달리는 기차같이 보이지만 네. 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돼. 근데 정치력의 발휘의 밑바탕에는 네. 모든 인문학과 역사는 뭐를 가리키느냐?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그 조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 예. 근데 이 매력이 있어요. 매력. 안철수 추구는. 문제에 있어만은 이거를 왜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나는 네. 나는 그 여섯 가지 이준석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섯 걔가 가지 그 해방해서. 걔. 이준석 그자는 안철수를 반대하고 단일화를 반대하는 이유를 네. 도저히 본인도 설명을 못해. 네. 옛날 감정 때문에 그런 거지 왜 그러는지. 옛날 감정 플러스 자기 알량한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그래서 이제 거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지금 안철수의 관심은 네. 후보 단일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양당의 통합에 있습니다. 네. 양당에. 아, 좋습니다. 만약에 네. 양당의 통합을 해서 네. 당 대표를 안철수가 할 수 있다면 지금 총리니 뭐니 하는 것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가지고 6월 1일 선거를 안철수가 공천하고 안철수가 나가서 자기가 책임지고 선거를 치른다면 백전백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철수의 국민의힘의 입성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것이 제일 문제예요. 그다음 총리는 나중에 하든 말든 그렇죠. 그런 문제야. 이제 그런데 요 문제의 최대의 걸림돌이 누구겠습니까? 이준석이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합당이 돼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된다면 네. 이준석은 대표가 될 수가 없을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 그동안의 그 당원들의 생각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합당을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그렇게 저렇게 극렬하게 반대하고 조롱하고 냉소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결국 자기의 정치적 이해와 그러니까요. 상충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기 때문에 리스크인데. 참.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이거예요. 네. 윤석열 후보가 통합을 합시다. 통합을 하는데 우선 상층부만 통합해놓고 전당대회는 6월 1일 선거 끝나고 합시다. 네, 좋죠. 그리고 공동 대표를 하시오. 이준석이 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도 하고 안철수도 하고 둘이 6월 1일 선거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지금 정부에 가서 일해야 되니까 그렇지.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대표 야권 통합해서 당신이 앞으로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무슨 지분이 있고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만류를 했어. 그 내 마음 모르쇼. 그래서 안철수가 이준석과 윤석열 사이에서 안철수를 배려하는 윤석열의 그 마음을 읽으면 봄눈 녹듯이 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나는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윤석열의 그런 뭔가 포용력, 그다음 정치력, 또 매력이 있는 분이니까 포용력도 있고요. 그래서 예. 그게 좀 어려우면요 해결책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저를 김영환 위원장이 거강꾼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최고의 거강꾼인데. 그렇게 쓰면은 제가 3일 만에 이걸 다 그러니까 소위의 단판처럼 네. 이거 문제를 봄눈 녹듯이. 왜냐하면 안철수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을 알고 있어. 좋은데. 안철수의 고민은 뭐냐? 5년 후에 어떻게 집권할 수 있다. 어떻게 이 국민의힘에 착근할 수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의 고민은 지금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이 개혁 정권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년 후에 안철수하고 윤석열이 붙는 그런 구도라면 이게 화합이 안 돼. 근데 이게 이준석하고 안철수는 기본적으로 갈등 구조가 생길 수가 있는 요소가 있지만 윤석열과 안철수는 싸울 이유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만 윤석열이 조금만 고개를 15도만 더 숙이면 되는 일이고 숙이면 숙일수록 안철수가 다가오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안철수도 지금 목리를 부리지 않고 흔쾌하게 주면 줄수록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다. 네. 안철수는 뭘 얻어야 돼요? 총리를 얻고 당대표를 얻고 공천권을 얻고 내각 지분권을 얻는 게 아니라 국민의 감동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제시해서 얻으면 국민의 그 감동이 반 좀 쪼개져. 예. 지금 흔쾌하게 던져야 돼. 과거에는 흔쾌하게 던지면 집으로 갔어. 근데 이번에 흔쾌하게 던지면 청와대로 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가 과거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본질을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잘 해석해서 설명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어느 신문에 조금 났는데요. 네. 안철수가 이 단일화를 반대했잖아요. 처음에. 예? 네. 끝까지 간다. 뭐 안일화 100% 뭐 막 안일화 이거 할 때 그 당에 4명의 그 상임 고문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어? 인명진이 있고 임명진. 최진석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김동길 교수. 김동기 교수는 후원회장. 후원회장.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심재윤현이라는 분이 계셔요. 변호사고 경실련 출신이니까 한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이 계셔요. 네. 넷이 이제 해가지고 방에다 끌어놓고 단일화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나왔더라고요 신문에. 예.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 애국자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단일화하고 이렇게까지 하고 민주당 하면 죽는다 우리 말이야. 당장 다 우리 그만둔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안철수도 원래 그런 생각이 없었던 분이니까 그렇게 이제 다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니 그때 오세훈 때는 받고 지금 못 받는 게 말이 되냐. 요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주 다 지금 잘했다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설득을 안 하면 그거 안 받으면 안 돼요. 설득을 하느냐, 그냥 설득을 하든지 그걸 받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근데 설득도 안 하고 그것도 안 받겠다. 그러면 뭐 이제 네, 제가 안 여기서 되지. 예. 지금 우리 윤석열 총장이 뭐 전화해도 잘 안 받으니까 지금 바빠가지고 바쁘죠, 바빠. 그러니까 문자만 보내는데 윤석열 총장님한테 내가 여기서 고언을 내 말씀 또 진언의 말씀을 드리자면 한 번에 만나서 타결될 수 있으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한 번에 안철수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만나서 설득하고 삼고초려. 2번 만나서 10번 만나서 하다 보면 안철수의 마음이 녹는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합시다. 그럴 정도의 진정성이 있으면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훌륭하십니다. 이 일화 가운데 우리 역사에서 이 일화가 있는데 네. DJP가 네. 할 때 네. JP와 DJ가 김용환이라는 사람을 JP가 내세우고요. 예. 그다음에 한광욱이라는 사람을 내세웠어요. 네. 언론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목동에 있는 처제네 집에 처제인가 동선의 집에 거기서 담판을 했다고요. 다 쓰고 다 해서 뭐 지분을 어떻게 하고 막 다 잡기 다 수정하고 우리 DJ 얼마나 그 있잖아요. 꼼꼼하잖아요, 또. 꼼꼼하고 아유. 뭐 JP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청구동 집에 가는 거예요. JP JP DJ가. 집에, 청구동 JP 집에. 가서 소파에 딱 앉았대요. 이게 2016년도에 나온 JP 해고록에 나오는 예. 얘기예요. 네? 예, 앉았는데. 앉았는데 고관절로 다리 이거 불편한 분이 불편했죠. 꼭지를 꿀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뚫었을 거예요. 예. 소파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털푸락 앉으면서 총리님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 3%의 JP한테 그러니까. 그래도 한 20%, 25% 가지고 있던 DJ가 DJ가. 얼마나 간절했어. 얼마나 한번 해보고 싶으면 호남으로 빨갱이 소리 듣고 있고 거짓말쟁이 이런 걸로 돼 있는 그 윤석열도 이번에 그렇게 해야죠. 그런 JP가 아니 DJ가 그 나이도 많은 DJ가 민주화 운동의 그런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DJ가 자리에 철저하게 앉아가지고 총리님 도와주십시오. 이 자세 있잖아. 네. 이 자세에 100분의 1만 가지면 윤석열이 안철수를 나는 설득할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거강꾼으로 우리 김영환 위원장님을 거강꾼으로 그러니까 내세워서 왜 윤석열은 그 일을 못하는가? 동서고금의 역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왜 윤석열은 DJ처럼 이 허리를 숙이고 장바닥에 꿇지를 못하는가? 하면 DJ만큼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DJ는 3번, 4번 떨어지고 이 정말 철옹성과 같은 지역주의를 넘어서 이걸 정권 교체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유신에다 꿇은 거예요. 그 양반이. 5.16에다 꿇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꾸르면서 중앙정보부에 갖다 꾸는 거예요. 뭐죠, 그렇죠. 그 자기를 절실함, 하나- 그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일체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 지금 지지율 좀 올라갔다고 우리 국민의힘이 이길 것 같다고 뭐 오늘 뭐 57초 만에 530억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보다 530억보다 값진 일이 안철수한테 좀 안 입고 와도 네. 좀 뭐 그런 존경심이 없더라도 가서 꿇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꿇어야. 네. 왜 꿇으면 꿇을수록 윤석열이 커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잘 이루어지기를. 예. 우리 지금 이제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 게 우리 김영환 위원장님 같은 분이 그래도 저 캠프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생각. 전화 안 받으니까. 잘 좀 이렇게 녹여서 정권 교체 꼭 좀 해주기를 국민들은 원하는 거 없어요. 저 지금 나라 살려달라. 제가 1997년도에 민주당에 있었잖아요. 예. 그때 제 친구 충청도 놈들, 뭐 의사들, 뭐 연세대학교 동문들 이것들이 말할 때가 보면은 DJ 당선되면 외국에 망명간대요. 인민간대 그때. 그때 그런 사람 많았죠. 그러고 나서 거의 20년이 지났죠. 20몇 년이 지났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만나보면 이재명 되면 이민간이 인민간 훨씬 많아요 지금. 많습니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런 그럼 나라 거덜나요. 그런 걸 보면 네. 얼마나 정권 교체를 열망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나라가 망가진 거죠. 이건 선거가 아니에요. 이거는 네. 시민혁명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그거 하나를 극복을 못하고 그 안검 하나를 못 그래, 녹여가지고 그래. 국민들을 이렇게 걱정스럽게 하면 되겠나?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들 이제 희망을 가지고 응원을 해주셔야죠. 근데 지지자끼리 늘 너무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격렬하게 지금 정권 교체 지지자들 두로 나눠 있어요. 여론조사 받아라. 여론조사 받으면 안 된다. 이거 또 둘이 또 싸우고 있어요 지금. 싸우지 마시고요. 기다려 봅시다. 저 후보 인쇄되는 전 28일 날 인쇄되니까 그 전에는 합의로 잘 될 걸로 일단 기다려 주면서 뭐 조언을 해주는 건 좋은데 둘이서 뭐 서로 찢어발기고 되면 안 됩니다 또. 이거 어려워집니다. 네. 거강꾼 최대의 거강꾼이 큰일을 해내실 겁니다. 3일 만에 눈 녹듯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